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무기공업화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공업화학이란 유기공업화학이랑 다르게 탄소 이외에 나머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무기공업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인 산과 알칼리 공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산 알칼리 공업.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요 만드는 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원료 물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무기공업화학은 완벽하게 다 암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와 이해를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를 같이 진행하시면은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공업화학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과 알칼리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면, 자, 이 산이랑 알칼리에서 우리가 아는 기존에 잘 아는 산이 뭐 있죠? 강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황산, 질산, 염산, 그렇죠? 그리고 인산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산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황산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황, 그렇죠? 질산에서는 질소, 그 다음에 염산에서는 염소, 그리고 인산에서는 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원료를 얻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공업화학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광물 자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황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원소기호로 어떻게 되죠? 그렇죠? S죠, S. 그래서 황산 하면은 S가 일단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황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이에요. 그래서 SO3가 이제 있고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황산인 H2SO4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 이런 거예요. 황에서 자, 산화황, 삼산화황, 그리고 황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황의 자원은 어디서 얻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니까는 황철강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근데 이제 황철강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원소 기호입니다. 자, S가 있어야지 황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황, 설퍼, S가 들어가 있는 자, 이런 물질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자, 원료 물질 중에 황을 만드는데, 즉 황산을 만드는데 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료 물질. 그러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원소 기호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황철강, FeS. 자, 황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황동강, CuFeS2. 그다음에 섬아연강. 이제 섬아연강인데 자, 여기 보니까 황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학식을 보니까 ZNS.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섬아연강 같은 경우는 황이라는 말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ZNS라고 하는 황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니까는 방연강. 여기 보세요. 방연강. 여기도 보니까 S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을 만드는데, 특히 황산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황이 들어가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이 있죠. 인이라고 하는 건 인산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광석인데요. 인광석이 뭐 여러 가지 혼합된 어떤 원소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P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계적으로 쫙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이 무기화학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 요 내용도 좋지만 기출 문제를 보면서 또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체적인 그림과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요 그 내용과 기출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문제를 갖다가 같이 이제 이해하고 풀어가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으로 볼 게 황산입니다. 황산. 자, 황산. 그래서 산공업에서 황산공업에 대해서 볼게요. 황산. 예. 자, 황산 하면은 일단은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S죠, S. S에서 SO2, SO3, H2SO4. 그럼 이렇게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황이고요. 황, 설퍼. 이건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산.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화죠, 산화. 산소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산소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죠.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가 산소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끝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는 물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산화황과 물이 만들어서 황산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걸 갖다 화학식으로 쓰면 SO3라고 하는 삼산화황과 물이 만나서 H2SO4라고 하는 황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1대 1로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혹시나 이 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산화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황산의 성질에서, 황산.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뭐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도가 증가해서 진한 황산은 유상의 액체가 된다 등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옆으로 하겠습니다. 진한 황산이란 말이에요. 진한 황산. 진한 황산 있죠? 진한 황산. 그러면 또 아는 단어가 뭐 있죠? 묽은 황산이라고 있어요. 묽은 황산. 묽은 황산. 진한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발연 황산이라고 있어요. 발연 황산. 그래서 진한 황산, 묽은 황산, 발연 황산. 그래서 진한 황산, 묽은 황산, 발연 황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산화황과 물이 이렇게 있는데 황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요게 1대1인데 제가 요걸 갖다가 이제 M 대 N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M이라고 쓰고요. 여기 M, 여기다 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M 대 N으로 썼을 때 이제 누가 더 맞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진한 황산도 될 수 있고 묽은 황산도 될 수 있고 발연 황산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100% 황산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산화황이 물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M과 N이 딱 1대 1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H2SO4가 됩니다. H2SO4. 그래서 이게 1대 1이 되잖아요. 그럼 H2SO4가 100%가 돼. 10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요 M과 N이 같으면 100%의 황산이 되고 100% 또는 100%에 가까운 황산을 진한 황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 더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묽은 황산으로 해요. 묽은 황산. 그래서 여기는 황산 수화물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H2SO4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물로 이렇게 가서 이런 형태로 갑니다. 뭐 이걸 수화물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물이 많아지면 무슨 황산으로 간다? 그렇죠. 묽은 황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100%는 황산이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거의 진한 황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오히려 M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M이. 1대1이면은 그냥 100% 아주 진한 황산.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더 많으면 묽은 황산 또는 수화물 이렇게 하는데 요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발연 황산이래요. 발연 황산. 발연 황산이라고 해서 이 발연 황산은 우리 구성이 이렇게 돼요. SO3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H2SO4도 같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죠. 묽은 황산은 한 60에서 80, 그 다음에 진한 황산은 한 90에서 100. 그래서 이게 진한 황산. 그리고 이제 뭐 90에서 100인데 정제 진한 황산은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제거한 형태. 그리고 발연 황산은 요게 일단은 다 반응해서 물은 다 사라지고 H2SO4가 되고 SO3가 여유로 더 남은 거. 이걸 발연 황산이라고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발연 황산이 있죠? 발연 황산. 그래서 SO3가 이제 남는 거 있죠. 남는 게 한 13에서 35가 되는 걸 발연 황산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시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산의 어떤 농도를 나타내는 그 개념으로 보메도라는 게 있어요. 보메도. 이게 보메도라고 있는데요. 자, 공업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보메도를 이용합니다. 보메도가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44.3에서 1 빼기 D분의 1인데 D가 밀도입니다. 밀도. 또는 비중이라고도 표현해요. 비중. 그래서 여기서 비중 또는 밀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비중이 있고 실제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비중이란 말로 진비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실제 비중이란 말로 뭐 진비중. 뭐 눈에 보이는 비중이다 그래서 가비중이란 말도 쓰는데요. 진비중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봄에돌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 뭐 진비중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밀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도 식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 황산과 우리가 금속이 주로 반응하잖아요. 그 아연과 황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그렇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구리랑 반응시키면은 자, 여기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 아니죠. 그렇죠. 이산화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번에 황산 제조 원료를 보겠습니다. 황산 제조 원료. 여러분, 원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냥 황이 있어야 돼, 황.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황이 당연히 있으면 황산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황 필요하고 황화철강에도 돼요. 왜? 황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황. 자류철강도 돼요. 근데 자류철강이란 말만 들으면 황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화학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S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할 거. 섬아연강. 여기 ZNS거든요. 이런 것도 S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속 재련을 하다 보면은 가스가 나요. 폐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목적은 금속 재련인데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 있거든요.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황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SO2에 자원해 가지고 나머지로부터 나오는 황. 그래서 결과적 황산 재료 원료는 황이라는 건데 광이라고 써 있잖아요. 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돌 얘기하는 돌. 광석에 들어있는 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황을 추출해서 거기로부터 황산을 만든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이제 우리 알갱이, 돌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황산의 제조 공정을 볼게요. 예.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더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황산 제조 시 원료로 황화철강이나 금속 재련가스를 사용할 때 여기 황이 들어 있으니까 자, 그때 여러분 비소산화물이 있어요. 비소산화물. 이 비소산화물이 일종의 중금속이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때 뭘 쓰냐? 그때 여러분들 황화수소를 갖다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비소산화물이 나오는데 그 비소산화물 제거할 때 황화수소로 여러분 제거를 해요. 그래서 금속 재련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이제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이제 남편으로 나오는 게 헤파이토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우리 대장장이의 신이 있어요. 대장장이의 신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아픈 사람 모양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금속 재련할 때 나오는 비소, 중금속에 의한 일종의 중금속 중독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된,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모습으로 말하면 중금속 중독의 모습과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걸 뭐 비소 중독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하여튼간 그 비소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비소가 여러분 몸에 안 좋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제거한다.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황산의 제조 공정으로 갈게요. 예. 자. 황산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를 갖다가 이제 여기 황화강에서 그다음에 금속 재련의 폐가스에서 나온 그다음에 요거 원료를 이용해서 SO2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돌 있잖아요. 돌 어떻게 해야지 돌에서 황을 뽑아낼까요? 그렇죠. 돌을 갖다 달궈야 돼요. 그 달군다는 걸 우리는 배소라고 해요. 배소. 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로스팅이라고 해요. 로스팅이란 말이 아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돌을 갖다가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 이 광석을 달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시키면은, 즉 배소를 시키면은 거기서 SO2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일종의 열분해 같은 개념인데요.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강하게 가열하면 보통 기체 성분으로 되는 물질들,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보통 증가된다고 표현을 해요. 연력학적으로 기체 성분이 되는 물질들이 쉽게 뽑아져 나와요.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SO2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O2가 나오겠죠.
자, 이걸 한 번 더 산화시킵니다. 산화. SO2를 다 산화시키면 SO3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진한황산에다가 흡수를 시켜요. 진한황산에 SO3를 흡수시키면 뭐 발연황산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H2SO4를 만들어서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품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이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제 뭐 이걸 만드는 어떤 특별한 공정에서 우리가 연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탑식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면 우리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산화황 뭐 제조 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황 제조 정제가 있는데요. 요거 만들 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배소라고 했죠. 달구는 거, 로스팅. 그래서 자, 이렇게 기체 성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열을 가하면은 열분해가 돼서 안에서 쭉 빠져나온다. 그걸 이제 배소,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산화황을 뭐 제조할 수 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삼산화황 제조가 있습니다. 요거 볼까요? 삼산화황 제조. 삼산화황 제조는 자, 이걸 산화시켜서 만드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시키면 이게 발열 과정으로 삼산화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3가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계속 보면은 삼산화황을 진한황산에다가 흡수를 시킵니다. 예. 자, 그래서 진한황산 98%의 황산에다가 흡수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요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황산은 농도가 98.3%가 되면은 증기압이 최저가 된다. 최저. 그래서 탈수력이 있기 때문에 98.3이 아니라 흡수 공정에서는 98%의 황산을 활용합니다. SO3를 98%의 진한황산을 이용해 가지고 흡수시켜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 98%도 좀 기억해 주세요. 98%의 진한황산에다 흡수시켜가지고 발연황산이나 100% 황산을 만든다. 그리고 이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수액은 냉각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을 갖다가 이제 농축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SO3 가스를 회수해서 농축이 묽은 황산을 얻을 수 있는 이때 농축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진공 증발 방식이나 액중 연소 방식, 진공 증발 방식으로 농축을 시켜도 진한황산을 만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한번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연실식으로 할게요. 연실식.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실식. 연실이 뭘 것 같아요? 연실. 연실 하면은 이 연자가 납 연자예요. 납. 납. 그 실이 룸이에요. 룸. 이거는 공간이에요. 납으로 된 일종의 공간. 공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기. 그래서 이걸 연실이라고 연실. 그래서 레드가 납이죠. 납. 그다음에 챔버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을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연실식 해가지고 질산식 황산 제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실식. 그래서 연실이라고 하는 게 이 공간을 의미하는구나. 납으로 된. 자,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바닥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주입합니다. 그래서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SO2 같은 걸 주입하고 위에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상부에서는 물을 분무하는 형태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능률이 낮고 오늘날 이제 뭐 탑식이나 이런 걸 개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연실은 크기에 비해서 능률이 낮고 등치는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은 연실보다는 길다는 탑을 이용하는 피터슨식 그리고 반탑식, 또 탑식, 이런 개량한 제법들이 사용합니다. 피터슨식, 반삭식, 탑식. 그래서 자, 질산식 황삭 제법에서 연실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봐두세요.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구식의 예전 전통 방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연실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연실법은 자, 3개로 구성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연실이 있겠죠. 연실. 그렇죠. 연실이 있고 그 앞에 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버 탑이 있어요. 글로버 탑. 그다음 하나는 게이리삭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실이 있고 양쪽에 탑이 있는데 글로버 탑과 게이리삭 탑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는 역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연실이라고 하는 건 질소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이용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자, 황산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실에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황산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질소를 함유한 황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실법에서 보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를 함유한 황산이다. 그러면 일단 글로보탑에서 질소를 좀 제거해 줘야 돼요. 여기서 탈질이라고 하는 게 질소를 갖다가 제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탈질, 연실법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글로보탑은 탈질이란 것, 즉 질소 제거와 그 다음에 황산의 생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암기. 글로보탑에서는 탈질과 황산의 생성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질소를 함유한 황산이 일단은 공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탈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소 산화물과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산화질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이걸 탈질 공정이에요. 그래서 질소를 제거해주고, 두 번째로는 자, 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함질 황산이 요거랑 이제 SO2랑 물과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황산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 앞에 황산이 질소랑 결합되어 있는 함질 황산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황산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글로보탑에서는 뭐다? 그렇죠. 탈질과 황산의 생성. 오케이. 예. 두 번째, 연실 볼게요. 연실. 연실은 커다란 룸이에요. 룸이 하는 역할은 주로 믹스를 많이, 혼합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가스를 혼합시키고, 요거. 가스를 혼합시키고, 글로보탑에 딱 오면 이 가스를 혼합을 시켜야지. 공간이 크니까. 그리고 SO2를 산화시킨다. 산화. 자, 그래서 가스를 혼합시키고 SO2를 산화시킨다. 산화하면 뭐가 됐죠? SO3가 되겠죠. 산화하면은. 그래서 SO2를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를 그 다음에 혼합시킨다. 그리고 이게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열을 갖다 발산을 시킵니다.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열을 발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산물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으로 돼 있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슬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이슬도 되지만 안개라고 보시면 더 좋겠네요. 안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축을 시켜가지고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실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표면과 접촉을 하면 응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여한다. 자, 가스를 혼합시키고 황산 SO2를 갖다가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결국 이런 형태로 혼합시켜가지고 황산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역할들을 좀 알아두세요. 1번, 2번.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이리삭탑을 볼게요. 게이리삭탑. 게이리삭탑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화질소의 회수 과정입니다. 회수 반응. 여기서 산화질소를 회수한다. 뽑아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황산을 이용해 가지고 황산에다가 함질 황산을 만들어서 회수를 해요. 그래서 함질 황산을 만들어서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 공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아요. 전체가. 빙글빙글 도는 어떤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하고 여기서 요거하고 제품이 딱 나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게 계속해서 리사이클 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이리삭탑은 산화질소의 회수다. 그러면 한번 정리할게요. 연실법은 뭐와 연실 구성으로, 그렇죠? 여기서 글로보탑과 게이리삭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보탑은 첫 번째, 자, 탈질과 그다음에 황산의 생성. 그다음에 연실은 혼합과 SO2를 산화. 그리고 반응열 발산, 그리고 산물을 갖다가 응축. 게이리삭탑은 산화질소의 회수. 이렇게 해서 돌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단점이 많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고 황산을 만들었는데 불순물이 많고 순도가 낮고 그리고 산화질소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는 그런 결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계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을 갖다가 공간이 탑으로 계산해가지고 길게 위아래로 만든 다음에 연실법을 갖다가 이제 반탑식, 탑식으로 계량을 해서 진행을 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연실식을 계량한 탑식입니다. 탑식으로 하면은 연실이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탑 용량을 크게 하는 대신에 연실 전후에 게이리삭탑이랑 그 다음에 무슨 탑이죠? 이제 글로보탑이죠. 자, 그 다음 연실의 부피를 축소합니다. 축소. 그 탑을 주체로 하는 황산의 제조 방법이다. 그러니까 연실이 주가 됐다가 양쪽에 탑이 주가 되는 그런 제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실법은 단점하면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공간.
근데 이제 탑은 그게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 그거죠. 그래서 뭐 탑의 수를 6개로 직렬 배열하는데 제일 탑은 글로벌 탑, 그 다음에 4, 5, 6 탑은 탑산이 외부 순환하고 2, 3 탑은 탑산이 내부 순환한다. 탑 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실식을 기준으로 일단 탑식에 대해서는 그걸 계량한 공법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교표만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예. 비교표를 보시면은, 자, 요걸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연실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 용량에 비해서 공장 부지가 크다. 그럼 탑식은 그걸 계량한 거니까 작다. 그렇죠? 연실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럼 탑식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능률이 순도가 낮고 안 좋다. 탑식은 좋다. 그렇죠? 자, 자연 냉각을 한대요. 자연 냉각이니까 이제 천천히 놔두면 공냉에 의해서 이게 냉각이 되는데 요거는 인공적으로 냉각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냉각도 빠르겠네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 자,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탑 운반 동력이 크다. 요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산화질소 일부 회수되지 않는다. 순환 산의 양이 크므로 장치 손실이 크다. 그래서 산의 양이 많으니까 장치에 손실되는 양도 상대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데 좀 자주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탑을 이용한 그 탑식에 대한 어떤 공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기억을 좀 하시고, 여러분 요 이름이라 좀 알아두세요. 탑식에서 OPL법과 피터슨법과 반탑식, 요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글로벌 탑, 게일 이삭 탑과 비슷한 6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소가스는 직렬로 순차적으로 통과한다. 그냥 OPL법, 피터슨법. 그래서 폐가스와 같이 양 농도 등의 변화가 심한 이산화황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공정이다. 그 다음에 반탑식. 또 요것도 탑식과 연실식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탑식도 아니고 완전 연실식도 아닌 그 두 개를 같이 혼합된 걸 반탑식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예. 자. 자, 접촉식 제조 공정으로 볼게요. 이제는 접촉식 제조 공정. 접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저랑 좀 공부를 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접촉하면은 뭐죠? 뭔가 터치하는 게 아니고 접촉하면은 촉매를 이용한 거예요. 촉매. 그래서 촉매를 이용한 제조 공정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촉매를 이용했다는 말은 촉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촉매를 이용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래서 고체 촉매를 이용하는데요. 많이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V2O5. 그래서 이게 V가 바나듐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산화 바나듐이라고 표현해요. 오산화 바나듐. 자, 오산화 바나듐 촉매를 이용해서 사실은 반응시켜요. 그래서 SO2를 공기 중에 산소랑 산화시켜서 SO3를 만드는데 이걸 촉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산화를 시키면 훨씬 여러분들 빠르게 또 저온에서 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연 황산이나 100% 황산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 촉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나듐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바나듐이라고 하는 게 V잖아요, V. 그 V2O5 한번 제가 V2O5.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하량으로 하면 2, O2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5개 있잖아요. 그럼 몇 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돼요. 10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V2는 이게 10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하나당 플러스 5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산소가 5개 들어있으면 V2는 바나듐 하나당 전자를 5개 잃은 상태예요. 5개 잃은 상태. 그래서 5개 잃은 상태를 O 플러스라 플러스 5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화합물 형태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게 전자를 하나 받아서 뭐 4개 잃은 상태로 바뀌어요. 이런 걸 우리는 원자가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이 바나듐이 이렇게 원자가가 바뀐다. 그래서 화학 변화에 의한 중간 생성물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반응이 여러 단계가 되면은요,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생성물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중간적인 모습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이걸 중간체 또는 중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흡수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나듐 촉매 작용기구에서 이 3가지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바나듐 촉매의 담체라고 있는데요. 이 담체는
다른 게 아니라 촉매를 갖다가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지지예요. 지지. 그래서 일종의 지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촉매를 딱 잡고 고정시켜줘야지 이 촉매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촉매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서포팅 머티리얼, 이걸 담체라고 해요. 담체. 그래서 이런 담체를 규산계열이나 백금 촉매 담체나 성명 규산계열 황산인데요. 일단은 접촉식 황산 촉매 담체로 가장 적감한 것은 뭐냐? 규산염. 그래서 규산이라고 하는 건 SiO2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담체로 사용한다. 바나듐 촉매를 딱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로 사용한다. 그겁니다. 자, 접촉식 제조 공정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촉매는, 자, 우리가 촉매주 이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이제 메인이 되는 촉매가 있고요. 이걸 도와주는 촉매를 또 조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효소라는 것도 있고 촉매도 그런데 조효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조효소. 막 비슷한 겁니다. 조촉매, 촉매를 이제 도와주는 거. 그래서 주촉매는 V2O5, 조촉매는 K2SO4. 담체로는 여기 실리카겔, 담체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SI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규산염일 때 이 규소가 일종의 담체로 사용한다. 그래서 규산 또는 실리카겔 하면 규소가 들어가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촉매의 다공성이며, 자, 촉매가 이게 약간 구멍이 이렇게 뚫린 그쪽 엠보싱 처리한 것처럼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 다공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곰보처럼 돼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움푹푹 들어간 형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공성이 되면 상대적인 표면적이 커져요. 이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져서 그걸 비표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요. 여러 가지 곰보처럼 약간씩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게끔 만드는 게 비표면적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10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촉매가 이게 반응하다 보면 이 활성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촉매의 반응을 막는 그 다른 물질이 촉매에 딱 결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촉매독이라고 합니다. 촉매독. 그래서 촉매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 촉매독인데 이 촉매독 물질에 대한 저항이 커요. 그리고 이제 피독 작용이 적다. 즉 독성 물질에 의해서 이게 결합해가지고 활성이 떨어진 걸 피독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적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고온에서도 활성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95% 이상의 전하율을 얻을 수 있다. 이 전하율이라고 한 건 SO2가 SO3가 될 때 굉장히 고효율로 많은 비율이 95% 이상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하율이 상당히 높다. 뭐 좋은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수명이 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촉매독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거, 그리고 전하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요거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요 내용 V2O5 오사나바나듐이라고 하는 거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화수가, 즉 원자가가 O5에서 4+로 변합니다. 이때 이제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5O+가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4+가 갈색이에요.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접촉식 황산 제조 공정을 볼게요. 접촉식 황산 제조 공정. 이름 기억하세요. 자, 시험 문제 몬산토 하면은 접촉식 황산 제조 공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몬산토. 많이 들어보셨죠? 몬산토. 기억하시고, 이거 접촉식 제조 공정이다. 암기, 몬산토. 그러면 이제, 자, 전화 공정으로 가죠. 전화 공정. 자, 그래서 촉매를 이용한 이제 화학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 공정. 그래서 이제 반응기에서 전화 공정은 요거예요. 자, 이산화황을 갖다가 삼산화황으로 만드는 게 전화 공정입니다. 그래서 한 450도씨 정도에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제가 가능한 이렇게 여러분들 줄 쳐주는 거 위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450도. 혹은 또 410에서 420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400도씨에서 여러분들 반응이 진행되고 촉매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오사나바나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공정이 됐으면은 이걸 황산으로 만드는 흡수를 시켜요. 물에다가. 그래야지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 공정. 흡수 공정. 예. 자, 그래서 이제 SO3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물에다 흡수를 시키는 흡수 공정. 흡수 공정은 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게 제가 약간 옆으로 하겠습니다. 꼭 기억할 거.
흡수 공정에서 쓰는 자, 진한항산의 어떤 비율이 얼마냐? 98%. 황산에 흡수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98.3이 아니라 98% 흡수시켜 발효한 항산에 100% 황산을 만든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전하 공정, 온도, 그다음에 흡수 공정, 여기 비율, 저기 퍼센트. 요거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황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위주로 황산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아마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